이혼을 고민할 때 재산 문제만큼이나 막막한 게 바로 노후 문제잖아요.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 하나도 없다면 더 막막할 거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내용입니다. 이혼할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한 법무법인의 아주 구체적인 안내서예요. 네,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누어 준다더라 이 정도로만 아시거나 아니면 아예 네 명이가 아니니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.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 권리인지,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단순히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내 노후 설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고드는 거죠. 특히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정말 와닿았는데요.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 씨가 이혼 후에 남편의 국민연금 덕분에 매달 75만 원 정도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요.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? 하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김 씨의 사례를 길잡이 삼아서 이 연금 분할의 세계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.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정말 나눌 수 있는 건가요? 자료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네,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낸 국민연금은요, 그 돈 번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. 이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다라고 법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함께 만든 재산이다. 네. 그러니까 뭐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서 가정을 지킨 배우자의 기여가 그 연금의 일부를 만드는 데 똑같이 중요했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분할연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이게 이혼 소송 때 재산 분할로 다투지 않았더라도요, 나중에 법적 요건만 딱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아,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. 전 배우자한테 뭐 연락해서 내 목 좀 보내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. 그냥 국가에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면 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뭐 전 배우자한테 가서 돈 좀 줘 하고 사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당당하게 국가에 이거 제 몫이니까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완전히 독립된 당신의 권리인 거죠.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뭐 거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아닐 것 같아요. 분명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? 예를 들어서 결혼을 딱 1년만 했어도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? 좋은 질문입니다.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세 가지요? 첫째,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냥 총 결혼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랑 당신의 혼인기간이 겹치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남편이 10년 동안 연금을 부었는데 결혼 생활은 4년 했다. 이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둘째, 이혼한 전 배우자가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하고요. 아, 그 사람이 받기 시작해요. 그러죠. 그 사람이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으면 나도 받을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신청하는 당신 본인도 연금을 받을 나이, 그러니까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.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의 길잡이인 김 씨의 경우를 보면 결혼 기간이 30년이었으니까 첫 번째 5년 조건은 뭐 넉넉하게 통과했을 거고요. 남편분이 은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또 김 씨 본인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되셨기 때문에 매달 7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군요. 네, 바로 그 세 가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거죠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. 그래서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? 김 씨는 75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요. 그냥 남편 연금의 절반,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그냥 뭐 총액의 절반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계산법이 조금 더 정교해요.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.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. 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전 배우자가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라고 해보죠. 그리고 그 20년 중에 당신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, 총 가입 기간 20년, 혼인 기간 10년. 이 경우에
150만 원 전체의 절반인 75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. 먼저 혼인기간에 기여한 목부터 계산해야 해요. 150만 원에다가 전체 가입기간 20년 대비 혼인기간 10년의 비율,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. 아, 그럼 75만 원이네요? 그렇죠. 그 75만 원이 바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인 거고요. 당신은 그 75만 원의 절반인 37만 5천 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겁니다. 와,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. 그냥 총액의 반,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결국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가 정말 핵심이군요. 이걸 모르면 본인 몫을 엄청 손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신 김 씨의 경우 남편의 전체 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자체가 컸을 거고 그것의 절반인 75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그 절반, 즉 50대 50이라는 비율이 절대적인 건가요?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 이걸 바꿀 수도 있다던데요?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그 법적으로 정해진 50대 50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.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판단해서 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 아,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네, 예를 들어서 한쪽이 특별한 기여를 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사유, 가령 재산을 막 탕진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60대 40이나 70대 30처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딱 제출하면 공단은 법원이 정한 바로 그 비율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합니다. 그렇군요. 원칙은 반반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자칫하다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요. 네, 바로 소멸시효라는 좀 무서운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.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시점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거든요. 5년 안에요? 네,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기준점이 이혼한 날이나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. 오직 당신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때가 기준입니다. 아니, 솔직히 40대에 이혼하고 60대가 넘어서 거의 20년 전 일을 기억해서 연금을 신청한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 아닌가요? 아마 대부분은 그냥 놓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현실적으로 어렵죠.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제도가 있더라고요.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. 바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. 선청구요? 네, 말 그대로 미리 청구해두는 겁니다.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가는 거예요. 가서 나중에 제가 이 사람의 연금을 나눠받을 예정이니까 미리 기록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해두는 제도입니다. 아, 뭐랄까 일종의 예약 시스템 같은 거네요. 완벽한 비유입니다. 이렇게 예약을 딱 걸어두면 나중에 당신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공단에서 알아서 연락을 줘요. 이제 연금 신청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.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걱정 없이 소멸시효 걱정 없이 당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꼭 알아둬야겠네요. 네,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혼 절차 마무리한 직후 3년 안에 이 선청구는 꼭 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국민연금은 이 선청구 제도 덕분에 권리를 찾기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요. 사실 많은 분들한테 노후 자금의 더 큰 부분은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일 텐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? 네, 여기서부터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. 먼저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원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요. 각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.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입니다. 네, 그 경우가 제일 궁금합니다.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금고라고 한번 생각해보죠. 이혼 후에도 당신의 열쇠로 가서 내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. 공동금고. 네. 하지만 사기업 퇴직연금은 전 배우자 명의의 개인금고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 금고는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지만 당신이 거기에 가서 내 몫 주세요 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. 그럼 그 개인금고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 거죠? 바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. 그 영장이 바로
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 판결문인 거죠. 아, 판결문이요? 네. 즉, 퇴직연금도 아파트나 예금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반드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퇴직연금 중에 얼마는 내 몫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전 배우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하는 방식이에요. 국가가 중간에서 지급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.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생기는데요. 만약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라면 어떡하죠? 아직 받지도 않은, 심지어 앞으로 얼마나 더 쌓일지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? 과거에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. 아니,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돈을 어떻게 나누냐? 이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었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하지만 자료에서 언급한 2014년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이 이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나요?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이혼 소송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 지금 당장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, 이건 역시 명백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. 아,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요? 네, 즉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돈이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겁니다.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가정을 돌본 그 노력이 그 퇴직금에 녹아있다고 본 거죠. 와, 그건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었겠네요. 그전에는 퇴직 전이면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판결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. 이혼 시점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중 몇 %를 지급해라,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. 정말 복잡해 보였던 연금 분할 문제가 두 개의 큰 갈래로 나뉜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.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국가나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라는 잘 닦인 길이 있고요. 반면에 사기업 퇴직연금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나눠야 하는 성격이 전혀 다른 재산이라는 점. 그리고 어떤 연금이든 그 안에는 혼인기간 중 당신의 기여가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맞습니다. 법과 제도는 이처럼 한쪽의 희생으로 다른 쪽의 노후만 보장되는 그런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해온 거죠.